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A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용 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노립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A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 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이 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경제성 적은 분야 빼고 모두 국산화.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도 외국산 부품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보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성능 개선을 거치면서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 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내탑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100% 스텔스 고집, 사업 포기하자는 것.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개발비로 17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 원로 1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 원에서 3,0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 다음으로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KE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는데 KE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KEFX의 기술 파급 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른 항공기 설계와 장비 개발,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발판으로 육성해야. 이는 전투기는 물론 항공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OC 미국 수출과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에서는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EFX는 F-35E의 절반, 우리 주력 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의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년 전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머릿속으로만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은 없습니다. 6세대 전투기 공중전, 우리 4.5세대 KEFX로 승산 있을까? 미국, 유럽, 중국 6세대 준비 한창이지만 KEFX는 성장하는 플랫폼 확장성 주목. 이즈 한국 세계 각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한창 준비 중이다. 미국 대군은 2012년부터 NGAD라는 이름으로, 미국 공군은 PCA라는 이름으로 각각 6세대 전투기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중이며, 일본도 5세대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ATDX, 일명 심신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F-3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 중이다. 6세대 전투기에 가장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미국의 경우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기초 개념과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과정이고, 일본은 국제 공동 개발을 준비 중인데 유럽 각국은 6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개념과 초기 디자인까지 결정하는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치고 나선 나라는 영국이다. 지난해 7월 16일 영국이 공개한 템페스트는 현재 제작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념 중에서 설계가 가장 진전된 팀에 속한다. 유럽 유수의 전투기 제작업체인 스웨덴의 사브가 먼저 템페스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탈리아 역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FCAS라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두 국가의 거대 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와 다소는 원래 서로 다른 콘셉트의 6세대 전투기를 연구 중이었지만 협의 끝에 공동 개발을 확정지었으며 지난 2월 초에는 스페인 국방장관이 이 FCAS에 참여할 것으로 발표했으니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팀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팀으로 정리된 셈이다. 중국도 6세대 전투기를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거대 항공기 제작사 중 하나인 청두 항공기 산업그룹 고위 관계자가 2035년쯤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와 별개로 현재 막 실전 배치되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제-20의 개량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세계의 흐름과 비교해 우리는 다소 갈 길이 먼 편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X 보라매는 지난 14일 부품 가공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제기는 2021년에 등장하지만 본격적인 실전 배치는 2026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중간 수준인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쓰고 보면 대한민국은 등장하자마자 최신 전투기보다 0.5세대 뒤진 전투기를 받고 10년만 지나도 1.5세대 차이가 나는 전투기를 만들어 순식간에 90화되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로 현재 등장하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대부분은 5세대 전투기를 확보 못하는 국가들의 자구책에 가깝다. 우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은 5세대 전투기인 F-35가 없고, 영국의 경우 F-35B가 있으나 탑재량이 작고 항속거리가 짧은 문제가 있다. 5세대를 확보하는 것도 이기는 것도 어려우니 6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에 가깝다. 두 번째로 6세대 전투기의 개념과 모습이 너무 추상적이다. 유인기, 무인기, 합동편대, 레이저 무기, 초고속 비행, 장거리 비행 능력, 광대역 스텔스 능력 등 온갖 기능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래서 6세대 전투기가 기존 전투기를 무엇으로 능가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 개발은 항상 파멸적인 실패의 위험이 있다. 누군가가 먼저 해보지 못한 영역의 새로운 기술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세계 최고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가진 미국조차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간 5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쳤다. F-35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09년에는 군에 인도하고 2012년에는 전투 임무에 투입할 거라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에서야 처음 시리아에서 실전에 투입됐고, 개량과 버그 수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의 6세대 전투기 타령에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다. KF-X는 매우 우수한 전투기 플랫폼이며 확장성이 있지만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령 레이저 무기의 경우 100kW 미만의 자체 방어용 레이저는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와 무인기에 탑재될 수 있어 우리 KF-X도 큰 문제 없이 장착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등장할 고출력 300kW급 레이저가 실용화된다면 발전 용량이 부족해서 KF-X에 탑재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MP, HPM 무기 등 광선이 아닌 전파를 활용한 차세대 무기의 경우 적을 공격하는 전파의 특성이 우리 KF-X의 전파 반사 특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KF-X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만, 감히 KF-X 이후의 군용 항공기 로드맵을 제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KF-X의 성공적인 완성이다. 블록 1에서 완성되는 세미 스텔스 KF-X는 내부 무장창, 컨포멀 안테나가 없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A-18이 슈퍼 호넷과 공중전 성능이 비슷하다. 블록 2에서 이를 보완하면 KF-X는 저렴하면서도 기존 전투기 대부분보다 공중전 성능이 뛰어난 극강의 가성비를 지니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FA-50에 KF-X에 적용된 각종 신기술, 즉 AESA 레이더와 MWR 장비, 국내 개발 유도무기를 적용해 성능을 높인다. KF-X와 FA-50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라인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 고려를 할 것은 KF-X의 독자적 개량이다. 즉 4.5세대급으로 일컬어지는 KF-X를 2030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량 5.5세대로 만드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KF-X의 성능은 4.5세대지만 설계 개념은 5세대 전투기와 다르지 않다. 설계 당시부터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스텔스 성능 강화가 매우 용이하며 최근 4.5세대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술과 장비가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설계된 4세대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 날개 모양 수정, 공기 흡입구 수정을 해도 스텔스 성능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KF-X는 다르다.